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요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시장은 우리가 쉬운 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것은 바로 기업이지요. 기업. 그리고 물건을 사는 주체는 우리, 즉 가게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시장은 다른 말로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현준이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는 기업이 만든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시장 가는 거 재미있지 않나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니까요. 지금 그림 보시면요. 수산물 코너도 있고 그릇 코너도 있고 신발 코너도 있고 옷 코너도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가게에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93쪽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가게와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형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을 크게 기준을 잡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여기 현실 세계인지 아니면 인터넷 세계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오프라인은요, 우리가 직접 장보러 가는 곳, 전통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도 있죠. 그래서 대형 할인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이 있고요. 선생님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모두 시장인데 그것이 오프라인이면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온라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기업과 가게가 만나는 곳이 시장이더라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게는 우리는 물건을 더 저렴하게 큰 만족감을 얻으면서 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물건을 살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3쪽에서 보면 맞아요.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뒷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장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있죠. 뭐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했어요. 장난감을 구입했어요. 옷을 구입했어요. 음식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장 말고도 땅을 사고 파는 곳. 내가 땅을 사고 파는 곳. 여러분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성인이 되고 또 좀 더 내가 많은 돈을 일반적으로 벌게 되면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요. 동네에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 땅을 사고 팔고 뭐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주식이라는 말은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운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선생님이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 그 회사가 그 노동력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사가는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 나온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 돈 말고 외국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시장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시장의 범위가 이렇게 넓구나, 시장의 범위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넓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면 시장은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주고받는 곳인데요. 시장은 물건만, 눈에 보이는 물건만 거래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력시장 사진 나와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사고 파는,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그리고 부동산,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조그만한 글씨로.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서. 어떤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세울 수 있지만 회사의 주인,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는데 그 투자했다라는 증서를 주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회사가 더 잘 이익을 내고 성장해 나갈 때마다 이 증서의 값어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서, 이 회사를 믿고 이 값어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장은 이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넓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시장도 있다더라 라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장 하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다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세요. 저걸 내가 다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자,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가격이지요. 가격.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까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가격이고요. 여기가 바로 물건의 개수, 물건의 수량입니다. 수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1,000원일 수도 있고요. 2,000원일 수도 있고요. 3,000원일 수도 있고요. 4,000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볼펜으로 해볼까요? 이 볼펜이 1,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 3,000원, 4,0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 이 볼펜을요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200개를 만들 수도 있겠고 3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400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라면 1,000원이라면 회사는 물건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 것 같아. 하지만 이 볼펜이 2,000원이라면 회사에서는 저렇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한 200개를 2,000원이라면 200개를 만들 것 같고요. 3,000원이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비싸게 팔리니까. 그리고 4,000원. 이 볼펜이 4,000원에 팔린다고?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400개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볼펜이 가격이 1,000원이라면 싸다. 볼펜이 1,000원이야. 저렴하면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물건이 많이 필요할 거야. 1,000원이라면 한 400개 정도가 필요할 거야. 그런데 물건이 2,000원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300명쯤 될 것 같고요. 자, 3,000원 너무 비싸졌어.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원? 정말 필요한 사람만 사겠죠. 그래서 4,000원이라면
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적당한, 정말 알맞은 이 볼펜의 가격은 한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2,000원? 2,000원 그 언저리가 아닐까. 만약에 2,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게 된다면, 기업은 당연히 더 많이 만들겠지만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 남는다. 물건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물건이 많이 남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00 얼마보다 더 저렴하게 팔면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많이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이 모자란다 이거 맞나요? 물건이 부족하다라고 해볼까요? 부족하다. 물건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물건이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그 정도의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내용은 살짝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시장, 가게와 우리와 기업이 만나는 곳 시장. 그곳이 바로 시장이고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많은 내용 잘 귀담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